특수청소라고 얘기를 하면 자고 일어났는데 건물 계단에 누가 똥을 싸놨어요. 똥 좀 치워주세요. 이러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투신을 하셨으면 이제 바닥에 흔적이 남잖아요. 흔적 지워주세요 라고 전화도 오고, 요즘에는 젊으신 분들 고독사도 2배 정도는 늘어난 것 같아요.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아니면 재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거기에서 오는 이제 경제적인 압박, 우울증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집에 갔었을 때 증명사진이 있었어요. 취업을 준비하시는 도중이었던 것 같아요. 이력서도 있고, 책상 앞에 포스트잇으로 힘들었던 점, 엄마에 대한 원망, 그런 게 좀 적혀서 붙어 있었는데,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청소를 하는 날, 안녕하세요. 저는 결벽우렁각시 특수청소 팀장 박제이미입니다. 특수청소라고 얘기를 하면 문의하실 때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.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보던 것처럼 집에 쓰레기가 많지는 않아요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뭐 본인이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는 이런 일도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. 새벽 2시 정도에 전화가 왔는데 저희 집 변기가 막혔어요. 좀 뚫어주세요 라고 전화가 오세요. 본인은 못하겠으니까. 자고 일어났는데 건물 계단에 누가 똥을 싸놨어요. 똥 좀 치워주세요. 이러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건물에서 투신하셨잖아요. 그럼 투신을 하셨으면 이제 바닥에, 시신은 수습이 됐지만 바닥에 이제 흔적이 남잖아요. 그러면은 흔적 지워주세요 라고 전화도 오고,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본인이 청소를 할 수 없다든가, 아니면은 돌아가신 분 장소에 부패액이 있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집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든가 감당이 안 된다든가, 그 외적으로 이제 화재 청소 뭐 이런 것들 모두 본인이 하기 힘든 모든 청소를 통틀어서 특수청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한 22년 정도 미국에 살았고요. 거기서는 병원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고, 그러다가 새로운 일을 하고도 싶었고, 한 6, 7년 전부터 미디어에서 특수청소에 대해서, 고독사 청소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요. 이제 그러면서 이 직업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, 이 일이 좀 관심이 가고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, 왜냐면 이제 고독사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다른 일들도 많거든요. 뭐 쓰레기집도 있고 유품 정리도 있고, 그 외적으로 이제 랜덤하게 생기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좀 배워보고 싶어서 미국을 잠시 적고, 그러다가 여기 대표님하고 인연이 닿아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, 대표님이 생활의 달인에 나오셔갖고 더 확신을 갖고 이 일을 배우게 됐습니다.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무서웠던 게 좀 사실 없지는 않았었어요. 왜냐면 이제 그 근처에 가면 냄새가 나요. 고독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쓰레기집도 그렇고, 이 집에 대한 구조도 모르고 이 집 안에 뭐가 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의뢰를 받고 견적을 봐주세요 아니면 비번을 주신단 말이에요. 그걸 치워야 되니까 본인은 이제 뭐 일 가셨던가 아니면 왜 멀리 계신다든가, 아니면 특히 고독사 같은 경우는 보시기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.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서 상황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, 이 집안이 어떤 형태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고 이제 딱 들어가야 되니까 좀 무서운 게 있죠. 뭐 혹시 저 안에 뭐가 있을까? 뭐가 더 있을까?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. 그리고 그 냄새에 처음에는 너무 압도가 많이 돼요. 냄새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처음에 막 그런 집들도 있으니까,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 보다 보면은 이제는 밖에서 냄새만 맡아도 이제 저 정도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 거죠. 이 정도는 되겠다. 뭐 10평이라고 따졌을 때는 적게는 뭐 2명, 많게는 4명 정도 분들이 일을 하고요. 작은 평수에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가도 이게 사실 동선이 부딪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. 시간은 보통 적은 작업 같은 경우는 3, 4시간 정도에서부터, 좀 심각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종일 한 8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예전에는 어르신 위주나 아니면 이제 중장년층이 많았는데, 이제 최근에는 20대, 30대 이제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그리고 이제 자연사도 간간히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. 그게 어떤 이유에선지 질병에 의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, 요즘에는 젊으신 분들 고독사도 2배 정도는 늘어난 것 같아요. 첫 번째 현장은 집에 갔었을 때 증명사진이 있었어요. 책상 위에. 아마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도중이었던 것 같아요.
이력서도 있고 책상 앞에랑 이제 화장실 같은 데 보면은 포스트잇으로 본인이 유학 중에 힘들었던 점, 엄마에 대한 원망 그런 게 좀 적혀서 붙어 있었는데 이제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청소를 하는 날 어머님이 오셔갖고 많이 본인이 힘들어 하셨어요. 왜냐면 본인 때문에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셔갖고 그때 많이 울고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. 두 번째 현장 같은 경우는 짐은 많지 않았는데 그 집은 가스 배관이 벽 위로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목을 매셔갖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집주인분이 되게 안타까워 하셨던 게 발견이 좀 있다가 됐어요. 냄새가 너무 심해서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가서 발견이 된 케이스인데 집주인분께서 이 청년이 돈을 벌어서 이제 시골에도 돈을 보내고 되게 알뜰하게 살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셨죠, 주변에서. 가장 주는 우울증인 것 같아요.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아니면 재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거기에서 오는 이제 경제적인 압박 그런 거에 따라서 오는 우울증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젊으신 분들 집인데도 약봉투가 좀 있는 경우도 많고 술병도 많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집 밖을 잘 안 나갔다는 증거로는 배달 음식도 많고 그 다음에 일회용 음식, 인스턴트 음식들도 많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계셨던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.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쓰레기로는 버리기가 좀 힘들고요. 일반 폐기물인데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트럭이 와서 그걸 수거를 해 가야 돼요. 소각은 저희 뭐 전통적으로 뭐 한두 벌 정도 이렇게 태우는 거는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는 소각은 하지 않습니다. 대체적으로는 수고하신다고 좋은 일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간혹 냄새가 많이 난다고 신경질을 좀 내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간간이는 소금도 뿌리고 팥 같은 것도 뿌리고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. 저희가 이제 물건을 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큰 마대자루나 아니면 비닐봉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담아서 다 내려놓고 이제 한 곳에서 싣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일하는 도중에 어르신들이나 지나가시던 분들이 이런 거 냄새 나니까 가져가지 마시라고 얘기는 하는데 본인이 그거를 이제 갑자기 뜯으시는 분들이 계세요. 뭔가가 이렇게 물건이 있는데 본인이 쓸만한 물건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팔면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뜯어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. 일단 일이 끝나고 나면은 만족감과 성취감, 그 다음에 이제 뭐 팀원들의 유대감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집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려고 보다 보면 이제 짐이 근데 많지 않았어요. 그 집은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던 집인 것 같은데 서랍 안에 흰색 봉투에 이렇게 청소 비용, 장례식 비용,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마지막 월세 이렇게 쓰셔갖고 그 안에 돈을 이렇게 넣으셔서 두신 경우는 있었습니다. 같은 일 하시던 분인데 암으로 생을 마감할 거를 미리 예감하고 계셨는지 사람이 돌아가시면 자다 돌아가셔도 발견이 좀 늦게 되면 부패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분께서는 본인이 갖고 계시던 짐들도 많이 정리하셨고 그다음에 집 방에다가 김장 비닐봉투 되게 큰 거 있잖아요. 그거를 까시고 계속 주무셨더라고요. 왜냐면 이제 부패액이 나왔을 때 청소하기 쉬우라고 그분이 이제 거기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청소하기 쉽게 했던 경우는 있었습니다. 그 전까지는 사실 집이라는 곳이 가족들이 모여서 뭐 행복하게 저녁 먹고 쉬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집이라는 곳이 본인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 장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시고 집에 부패액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. 그리고 왜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금방 발견이 안 될 거라고 사실 다 예상을 못 하잖아요. 저도 옛날에는 이런 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니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는 이쁘게 발견이 될 거라고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며칠 지나서 특히 여름 같을 때 돌아가시면 부패가 상당히 진행이 돼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알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발견이 늦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에 참 마음이 아프죠. 요새 뭐 미디어에서는 이제 100세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저도 40을 훌쩍 넘어서 이렇게 지나온 걸 보면 젊었을 때 뭐 1, 2년, 5, 6년이 크게 인생에 미쳐 보이지는 않는데 그때 힘들었는데 잘 넘어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에 나가 있다는 거 뭐 이런 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누구한테 털어놓고 조금 위로를 받았으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으면 요 고비를 넘기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들죠.